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의 닥터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 케이시팩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전수조사를 했죠. 이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우편이 어떻게 배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로를 다 추적해서 일일이 그 등기 번호를 다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케이시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전미에 방송이 되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우리나라의 관외 사전 투표가 왜 그렇게 미국에 큰 관심을 끌었었느냐. 그것은 당연히 미국은 지금 현재 메일인 보트라 그래서 이렇게 우편으로 하는 투표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부정투표에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죠.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현 변호사가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그 우편물이 추적되고 배송되고 이동하는 경유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런 기사가 미국에 떴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에 보면 이 Confessions of Voter Fraud라고 나와요. 이 투표 조작, 투표 사기의 이 고백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민주당의 정보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I was a master at fixing mail-in ballots라고 하죠. 메일인 볼렛, 우편으로 하는 투표. 이 메일인 보트에 픽싱 하는데 제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이 마스터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픽싱이라는 고친다는 건데 어떤 투표를 고친다는 것은 투표를 조작한다는 뜻이 있죠. 투표를 조작하는 그걸 고치는 결과를 고치고 하는 그런 전문가였다라고 자기가 전문가였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메일인 볼렛에 있어서의 그 사기 조작은 myth가 아니다. 두 번째죠. It's no myth. 우리말로 하면은 뭐 신화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음모론? 야, 음모론이 좋겠네요.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왔던 사람이고 여기 보면은 on the grand scal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 큰 스케일로 뭐 조그맣게 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스케일로 해왔고 for decades 수십 년간 자기가 해온 전문가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메일인 보트가 정말로 이게 사기가 있고 조작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양심 고백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메일링 보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트윗을 통해서 알려서 문제가 됐던 것이 결코 그가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양심 선언이 터져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메일링 볼렛이요. 이 우편, 우리 말하면 관외 사전 투표죠. 우편으로 하는.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2020년 대선에 플래시 포인트다. 발화점이 되고 있다.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트럼프와 GOP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을 말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직접 그 표를 바꿨을 뿐만이 아니고 그 표를 바꾸는 사기꾼들, 여기 사기꾼들을 표현했는데 fraudsters라고 했는데 이 사기꾼들을 팀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팀을. 그러면서 이제 그 뉴저지에서 이 뉴저지는 현재 지금 스윙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뭐 뉴저지 뭐 그런 뉴욕, 그다음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죠. 이런 일들. 이것은 갖다가 이제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 팩트다. 내가 직접 그를 해왔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선거제도가 한국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보면은 일렉션이 이제 swayed by 500 vote라고 나오는 게 500표를 가지고 좌지우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막 박빙을 승부를 펼치는 그런 주에서는 뭐 1000표만 조작을 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과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flip state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테이트를 플립한다라는 것은 it could be enough to flip state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모든 표수가 다 이긴 당한테 통째로 가는 그런 제도죠. 뭐 나눠 먹는 게 없어요. 그 주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그 주의 모든 저기 표수가 다 민주당 표가 되는 거죠. 민주당 주가 되는 거예요.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이 되는 것이고, 뭐 퍼센티지로 나눠 먹고 이런 게 없는 거죠. 단 1000표가 아니라 단 100표만 앞서도 그 주 전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인 보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사기를 쳐왔다, 자기가 팀도 이끌었고 직접 조작을 했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한 얘기가 그냥 망상 속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늘 영상은요, 미국으로 말하면 그 메일인 볼렛, 한국으로 말하면 관외 사전 투표, 이 우편으로 하는 투표가 이렇게 미국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국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말해요. 이 2밀리언이 얼마입니까? 200만 표네요. 200만 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메일로 선거를 했는데 리턴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표가 200만 표. 그 다음에 보면 28만 표나 되는 200만 표, 2,800만 표네요. 2,800만 표가 되는 이상이 되는 그런 투표가 미싱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중간에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다음에 5표 중에 1표가 뉴욕에서는요. 이 뉴욕 시티에서는 5표 중에 1표가 리젝트 됐다는 거예요. 거절됐다는 거죠.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는 21%의 관외 사전, 우편으로 하는 관외 사전 투표가 미국에서는 카운트, 계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관외 사전 투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이고, 이번에 그것이 빵 터져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3일 날이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가 또 계속 미국도 계속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메일링 보트를 해라, 이렇게 우편으로 투표를 막 권장하고 있는 당이 민주당인 것이고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해서 이걸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외 사전 투표와 우편으로 하는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사기에 대한, 조작에 대한 의혹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는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 관외 사전투표가 큰 또 문제가 됐었죠. CCTV도 설치가 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CCTV가 설치가 그나마 돼 있었지만, 관외 사전투표 보관하는 곳에는 CCTV도 없었잖아요. 그것이 가장 또 문제였던 것이고요. 한국도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기도 남양주시 개표 현장에서 발견됐던 이 관외 사전 투표지 아닙니까? 빳빳한 종이에 그냥 재단을 딱 해서 아주 새거로처럼 신건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제 관외 사전 투표지였어요. 근데 이 전부 다 여기 지금 바구니 담겨 있는 게 수백 장의 표가 100% 더불어 시민당,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문 당이죠. 더불어 시민당 거만 100%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뭐 전라도도 아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관외 사전 투표가 100% 더불어 시민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나온 그 표가 보면 더 빳빳한 표고요. 전부 다 아주 그냥 새로 찍은 신권 지폐 같은 그런 투표지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한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이 관외 사전 투표의 그 우편 경로를 다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린 결론이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확한 팩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갖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출발 도착 우편 시각을 조회해 보면, 그러니까 그 보트가, 그 투표지가, 관외사전 투표지가 우체국에서 뭐 경유를 하는 곳이 있고, 또 마지막 이제 개표소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가지 않고 어딜 경유해서 같이 가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보낸 것과 받은 것이 같은 시간에 보내서 같은 시간에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보냈으면 최소한 뭐 아무리 못 걸려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쭉 이제 추적을 해보면 트래킹을 해보면 출발한 시간과 메일이 도착한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컴퓨터를 입력하고 그냥 컴퓨터로 그냥 서로 주고받고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구수보다 많은 유령 투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미국처럼 등기가 배달이 되지 않은 그런 투표지들도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의 결론은 이 위조 투표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건데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추적이 다 된 거죠. 위조 투표를 만드는 공장은 이 특별사전투표소라는 것과 여러분 특별사전투표소가 뭔지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전투표소를 그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격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사전투표소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의도는 뭐 좋아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위조 투표 공장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정당 그 참관인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너무 뒤늦게 발표해가지고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도 없었던 그런 투표소가 바로 특별사전투표소입니다. 이번에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돼가지고 찢어진 채로 발견됐던 그 투표지.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해명하기를 똑같은 일련번호를 갖고 있는 투표지를 투표하면서 발견했다. 이래서 뭐 비밀 투표가 무너져서 불법 투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이 만들어졌던 곳도 이 특별사전투표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특별사전 투표소들 그다음에 경주 우체국하고 이 부천 우체국이 경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거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서 갈 필요가 없는데 그 경유지를 다 거쳐서 가게 하면서 거기서 뭔가 조작이 일어났다는 물증들이 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이 위조 투표를 만들었던 장소는 특별사전투표소와 경주 우체국과 이 부천 우체국이었다라고 이 박주현 변호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자, 이 정도 밝혀졌으면 이제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이 증거, 거기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충분히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 밝혀졌으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다 증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추적해 보면은 다 그 경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빼박으로 다 결정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관외 사전 투표가 큰 문제가 있었다. 무슨 관외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관내 사전 투표도 문제가 있었고요. 본 투표에서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부재자 투표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박주현 변호사의 큰 노력으로 또 여기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전수 검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외 사전투표 21대 총선에서 엄청난 사기극이죠. 엄청난 조작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 투표를 만들었던 장소까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문제인데요. 미국도 문제고 한국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생겼던 이 모든 비리와 문제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돌아오는 11월 3일 날에 대선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또 사전 선거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양심 고백까지 터지면서 이것은 더 큰 이슈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과 이것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안녕히 계세요.